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 라이브 오늘은 팩트 체크 팀 순서입니다. 후! 반응이 없습니다. 네. 이곳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4층에 있는 JTB 사옥 14층에 있는 팩트 체크 팀 방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이쪽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뭐 매번 제가 보여드려서 좀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약간의 자료가 좀 쌓였고 책도 좀 늘었고 신문도 이렇게 좀 쌓였습니다. 색깔이 좀 변했는데 굳이 디지털 시대에 왜 이런 거 쌓아놓느냐, 뭐 이거 티내려고 쌓아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이렇게 면을 확인해서 며칠 날 신문에 몇 면에 어떤 기사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은 최대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방송하는 그 원고, 이거 오늘 제가 방송한 거거든요.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 아니다 라고 해서 원고를 작성한 것, 그리고 이건 그 CG 그래픽을 만드는 건데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가짜 뉴스인데 속을 뒤집는 뉴스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 내용을 적고 또 이렇게 그래픽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습니다. 적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화면 효과를 완성을 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자료로 씁니다. 네, 이렇게 뭐 저희 팀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12월 첫 주의 월요일, 그래서 팩트 체크 팀이 월 1회 첫 번째 월요일 날 하는데 12월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팩트 체크 팀의 소셜 라이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안나경 앵커가 좀 있으면 오거든요. 안나경 앵커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가짜 뉴스가 가장 두드러졌는지, 왜 그랬는지, 특이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특히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짧았던 그 시간 동안 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나경 앵커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마 조금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안나경 앵커 오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의 최악의 가짜뉴스가 뭐냐를 한번 선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의 그 결과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이쪽에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2017년 총 169회 팩트 체크를 했는데 어떤 뉴스가 최악의 가짜뉴스냐는 걸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찍어주신 건데, 태블릿 PC 조작설 가짜뉴스를 1위로 뽑으셨는데 그 뒤에는 세월호 관련된 것, 5.18 관련 탄저균 예방접종을 청와대 직원 500명이 했다. 그리고 탄핵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설문 결과를 저희가 모아서 방송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어떤 가짜뉴스가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혹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준비를 해서 연말에 방송에도 좀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그 가짜뉴스가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하나의 근거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뉴스룸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가를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11월에 그 부탁을 드렸는데 디지털 뉴스룸에 요거 흰색 요 점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 갖고 왔나요? 안나경 앵커가 오면 뭐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같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서부원 기자와 같은 스태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한울 기자가 약속을 했는데 과연 지킬지는 잠시 뒤에 저 흰색 티셔츠 탐납니다. 네,
줄지 네. 믿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100 사이즈. 안나경 앵커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저희 오늘 선물 받을 준비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없어요? 안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안나경 앵커가 오면은 뭐 준다 벌써? 안 준다 뭐 얘기가 있는데 포장까지.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뭐 같아요. 이 금색과 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숙색과 금색은 뭐죠? 저 쑥을 좀 먹어야 되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뜯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와, 제가 생각하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박. 저희가 처음일 것 같아요. 소셜 라이브에서 선물 받는 게. 처음입니다만 마지막이 될 수 있나요? 네, 왜 드리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거 왜 최다- 주시는 거예요? 시즌2 최다 출연. 저희가 감사해 주시면. 팩트체크 팀이 그 소셜 라이브 시즌 2 그러니까 지난번 시즌에서 최다 출연을 해서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말이 없었는데 이걸로 대신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우, 저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유니폼. 제가 또 소속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할 때 이거 입고 할까 봐요. 네. 네, 다음에 꼭 제가 입고 사주셔도 이걸 잘 빨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연 생겨. 어떻게 합니까? 잘 빨아 입나요? 네, 지금 저는 한 번도 안 팔았고요. 한 번도 안 빨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선물까지 받았으니까 더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뭐 이야기 좀 하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주제는 얘기 안 했고 아 그래요? 연말에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 투표를 할 건데 와. 많이 참여해달라 그 아. 안내를 좀 드렸는데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절차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저희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제목을 먼저 좀 적어볼게요. 속 뒤집는 가짜 뉴스. 야, 우리 뒤에서 글씨 잘 쓰네라는 탄성이 다시 쓸. 저는 그동안 제가 이거 한 20번 썼거든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다가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의 안나경 앵커의 원칙. 필체가 처음으로 아니에요, 필체. 지난번에 우리 그림도 한 번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가 진짜 펼치고 이거는 해볼게요. 네. 속 뒤집는 가짜 뉴스 그리고 팩트체크의 원칙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속을 뒤집는 걸 넘어서 사회를 뒤집고 있습니다. 네.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팩트 체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나경 앵커가 일단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가짜 뉴스를 한 달 동안 한 것 중에서 고를 네. 텐데 네. 안나경 앵커가 2개 먼저 네, 고르셨다면서요? 제가 한번 2개를 골라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붙여야 돼. 제가 떼드릴까요? 제가 테이프와 붙일까요? 심지어 이것도 양면 테이프 네. 해가지고 차라리 양면 테이프 나요. 이렇게 예쁘게. 네. 건보료 폭탄 네. 관련된 가짜뉴스 이거는 사실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좀 하셔서 네. 빚어졌던 건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유독 많이 나왔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 팀에도 제보가 좀 들어왔고 네. 온라인에서도 이른바 맘카페 혹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 이번에 이거 네. 건보료를 올려서 폭탄 맞았다 네. 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오해들이 많아서 그런 글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11월에 왜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는 높아지느냐 네. 혹은 달라지느냐 네. 소득과 재산의 상태가 매년 11월에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의 소득과 전년도의 재산 이런 것들이 다음에 11월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1월은 2017년도께 반영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네. 건보료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11월에 건보료가 올랐다고 하면 월급이 늘었다거나 그렇죠.
재산이 많아졌다. 그럼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붙이는 게 재밌어요. 다 맞춰가지고. 그때보다 좀 발전했어요. 근데. 네. 좀 깨끗하게. 깨끗하게. 네. 그러니까 소득은 이자, 소득, 사업, 근로, 배당, 연금 이런 것들이고 재산은 토지, 건물.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입해 집을 샀다. 네. 그걸 주택, 승용차. 그러니까 차를 새로 샀다. 라고 해서 그 재산 상태가 바뀌면 이 건보료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나경 앵커가 지역 가입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랑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작년에 많이 드셨네요. 밥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퍼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아이템을 확인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팩트 체크하면서 여러 원칙들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이 건보료 얘기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걷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 물어보죠. 네. 많이 걷은 거냐? 네. 아니면 뭐가 이유가 뭐냐? 네. 라고 묻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하는 것만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말이 잘못되거나 혹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그런 자료와 그리고 이쪽과의 통화나 취재 내용들을 종합해서 서로 비교 대조를 해서 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네.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그나저나 저기 저렇게 쌓여있는 신문지들은 언제까지 쌓아놓으시나요? 밑에 신문지들은 심지어 색이 좀 이거 안나경 앵커 오시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화면으로 보시면은 색깔이 다 비슷하죠? 근데 아래 게 아래 거 이거 뽑기도 힘들다. 그래서 니네 그거 뭐 안 치우고 그 뭐 저기 뭐 뭐냐 네. 데코레이션이냐 뭐 심지어 그런 얘기를 모 고위층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딱 뽑아드렸죠. 안 뽑히네. 네, 뽑아드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확인합니다. 이쯤 되면은 올해 뭐 6월달 신문입니다. 딱 뽑아서 확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가짜뉴스도 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안나경 앵커가 뽑은 네. 지난 한 달간의 가짜 뉴스 중에 두 번째. 네. 이건가요? 네. 붙여주시죠 이쪽에. 네. 네. 양. 네. 좋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네. 라는 주제를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도 함께 붙여주시죠. 네. 그 태양광 패널이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거 네. 아닌가요? 태양광 패널 저희가 보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전력 좀 전기 좀 아끼겠다고 가정 이거 자꾸 신경 쓰죠. 네,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잘해주세요. 네. 그 가정마다 전기를 좀 절약하겠다고 네. 해서 그 패널을 이렇게 네. 설치해서 실제로 전기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각 가정에서 그러면 설치한 것도 중금속 범벅이냐. 그리고 요즘엔 이제 탈원전까지 하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좀 전환하자라고 네. 해서 태양광을 많이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중금속 범벅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귀가 솔깃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는 내용이라서 네. 저희가 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오대영 선배가 뽑은 월간 가짜 뉴스. 저는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저는 여기 아래다 붙이겠습니다. 저는 똑바로 붙이겠습니다. 네. 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5.18 민주유공자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방송 중에 설명드렸지만 2013년, 14년에서 15년, 16년에 줄었어요. 네. 근데 17년, 18년 걸쳐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정부 출범 이후에 5.18 유공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네. 실제로는 이게 이 183명이 증가한 것은 통계상으로 맞는데
이게 특정 정부에서 뭔가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정권이랑은 무관하다. 그렇죠. 정권이랑 무관한 거고 중앙정부와 무관한 거고 그리고 요걸 좀 쪼개보면 네. 저희가 어디 있나요? 자료가 제가 자료를 안 뽑아놨구나. 자료를 네. 안 뽑았네요. 거의 80% 가까이가 네. 2016년 12월, 2017년 2월에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밀한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전체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광주광역시와 국가보훈처의 이 자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날 아침부터 거의 저녁 8시 방송 그 뉴스룸이 시작된 네. 뒤에까지 계속 통화를 했는데 거의 방송 직전에 받았어요. 이 자료를. 어. 그래서 뒤늦게 반영하고 거의 방송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팩트체크 팀은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데 네. 저희가 보는 언론 보도들은 뭐 현 정부 들어서 늘었다라는 정도의 보도들만 많았고 네. 이렇게 좀 자세하게 팩트체크를 해주는 보도가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건 뭐 이제 언론에서 놓치는 부분인데 네. 언론에서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는 나도 기사를 좀 쉽게 쓴 거 아니냐 이런 반성들을 많이 했어요. 기사 한 줄이나 단어 하나를 선정하고 선택하고 그걸 뭐 제목으로도 하고 내용으로도 붙이고 하면서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는 그 하나의 행위가 야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팩트 체크하면서.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취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단 한 줄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계속 전화도 하고 팀원들이 이제 취재하는 내용들을 종합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오늘 과연 그 방송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취재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푼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고 네. 부지런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네, 아까 제가 별 붙여놓은 팩트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칙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쓸게요. 네. 다른 색깔로 써야지. 첫 번째는 원자료를 확보하라. 네, 글씨체 어떤가요? 반응이 없어요. 이거 쓸 때하고 달라요, 반응이. 어른 글씨 같고 이거 약간 어린애가 쓴. 아재 글씨체, 어린애 스스로를 원자료 확보인데 확보. 이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이다 하고 같이 나왔던 그 가짜 뉴스가 뭐냐면 이 태양광 패널을 맹독성 세정대로 씻어서 네. 토양이 오염된다라고 해서 이런 뭐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런 원자료를 저희는 이제 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친환경 중성 세제고 pH가 7.0 플러스 마이너스 1.0.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으로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세정제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관계자 혹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원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이런 원자료가 없으면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조금 더 어린 글씨체로 해볼게요. 당사자. 리을을 이렇게 써서 좀 어른 글씨체인가요? 바쁜 글씨체. 당사. 이렇게 막 이어서 쓰는 바쁜 글씨체. 이렇게 띄어서. 자, 조금 어려졌습니다. 당사자 확인.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다 5글자입니다. 네. 5번까지. 당사자 확인인데 그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 안나경 앵커에 대한 내용이면 안나경 앵커가 제일 잘 알겠죠. 네. 저에 대한 거면 제가 제일 잘 알겠죠. 네. 그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메일을 아이고. 많이 갖고 나왔는데 네. 잠깐만요. 이 이메일이에요, 다. 근데
안녕하세요. JTBC 뉴스룸 팩트체크팀의 배준 작가라고 합니다. 탈원전을 일찌감치 공론화한 외국 사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우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규 원전 건설한 바 있는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한 내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하면 이탈리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보낸 내용인데 다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경제 담당 누구누구 이름 지었어요. 네.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으며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후 2시 53분에 받은 자료잖아요. 네. 이런 거. 이것도 2시 58분. 네. 스위스. 스위스 됐어. 네. 스위스 대사관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작가가 보낸 내용입니다. 답변을 받은 거죠? 네, 답변을 받았고요. 요건 스웨덴에서 온 자료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후 4시에 받은 건데 여기서 내용을 종합해서 핵심은 2040년까지 네. 100%의 전기 생산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한다. 라고 해서 탈원전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네. 원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늘 받은 내용. 아니 근데 보통 메일을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은 오나 보죠? 답이 안 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메일 온다고 막 그러니까. 기다렸던 메일이 네. 왔네. 바로 팩트체크 팀에게 답변을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메일을 거의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아, 전화를 합니다. 답변 그리고 좀 부탁드린다고. 그분들께는 나중에 이제 양해를 구하지만 급하니까 독촉을 하죠.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청자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답변이 오는 거죠. 오늘 제일 늦게 왔던 게 영국 대사관입니다. 영국 대사관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영국 대사관 G메일을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번역한 거 내용이고요. 네. 이거는 8시 50분에 왔나요? 이건 10월 3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건 다른 메일인데 아,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당사자 확인을 꼭 한다. 그래야만 오류가 없고 정확한 팩트를 할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린 글씨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로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채 이거 어린 책. 아!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합니다. 네. 저희 팀원이 그 김성범 PD를 포함해서 나머지 팩트 체크를 하는 그 멤버가 5명, 저 포함해서 있거든요. 네. 5명이 각자가 임무를 분담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안을 동시에 체크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한 거, 안나경 앵커가 한 게 같으면 사실에 부합할 수 있지만 안나경 앵커가 체크한 내용과 제가 체크한 내용이 다르다. 그럼 이걸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네 번째. 네 번째 그냥 쓸게요. 아유, 어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쉬우면 자 다시 아재의 글씨로 다시 바꾼 글씨. 쉬우면 의심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요. 이 네. 가짜 뉴스도 이게 그냥 가짜 뉴스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청자들께서 납득이 되시겠어요? 왜 가짜인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완전히 가짜는 없어요. 일부분 사실과 일부분 사실을 엮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해체한 다음에 다시 짓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우면 의심한다. 그래서 쉽게 뭔가 검증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하고 의심한다 라는 거고요. 저는 저 4번에서 팩트체크의 그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낮에 이렇게 점심을 저희가 뭐 도시락도 먹고 김밥도 먹고 단무지도 먹지만 그 나가서 점심 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쉽게 확인되겠다, 수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날 항상 마지막까지 힘들어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고 한 게 네. 이게 10월 30일 날이잖아요. 네. 저희가 10월 30일 날 오후 8시 51분에 보낸 메일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 31분에 도착한 메일이에요. 다음날 우리 시간으로 제가 네.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게 미국 재무부라고 돼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네, 예, 우리나라 그 은행 두 곳이 해당된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곳은 문 닫게 생겼다라는 네. 가짜 뉴스가 엄청 심했잖아요. 네. 제가 이게 단언컨대 이거 2018년 최악의 가짜 뉴스에 뽑힐 겁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니면 어떡하지? 어쨌든 그걸 받은 건데 이것도 처음에 너무 허황된 얘기여서 국내에서만 체크하려고 했어요. 국내에서 그 당사 은행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땡땡은행이 폐쇄될 거다 이러면 땡땡은행만 확인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쉽다? 좀 더 의심해봐야 된다 해서 미국 재무부에 직접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쉬우면 더 의심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본다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아이고 다섯 번째는 반대자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한 결론하고 그리고 정반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내 입장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확인을 거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 은행 두 곳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정반대의 논리를 믿어서 그쪽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반대자 입장으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의 팩트라면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원칙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초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팩트팀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원칙이 멋진 어려운데. 저 흰색 네. 점퍼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노하우도 설명을 드렸고 원칙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이 네, 댓글 읽는 있나요? 아, 예. 기자니까요.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네. 질문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와, 엄청 많다. 고르지 말고 눈에 띄는 대로 바로 설명을 해주시죠. 뭐부터 볼까요? 팩트체크 팀 중에서 그 위에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 마지막 말씀을 안 붙여주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옛날 생각. 저도 좋아요. 네. 팩트체크가 만들어지는 하루의 과정이 궁금해요. 저희가 이거 몇 번 설명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아침에 한 8시, 9시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9시에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 준비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거쳐서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JTBC 기자님들이 아이템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제발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좀 가끔 주십니다. 예. 가짜뉴스 유포자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가짜뉴스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명예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방을 해서 그 결과 피해를 봤다는 게 입증이 되면 네. 이걸 차단하는 조치 혹은 삭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독립시켜서 한 개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니면 주말에 2시간 정도로 편성하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답변. 네. 네, 응원한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 보입니다. 이런 것 좀 읽어주세요. 어디서? 공간이 협소해 공간이 보입니다. 협소해 보인다. 유유. 오늘 팩트체크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왜 건너뛰세요? 오대영 기자님 열일하시네요. 오혜영님 감사합니다. 오대영 기자님 짱. 이현우님 그런 것 위주. 네. 질문보다는 아이디 같이 읽어주세요. 박성진님이 안나경 앵커 글씨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여기 있어요. 이거 중요한데 꽈찌쭈님 번역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번역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진짜 이건 그 엄밀하게 해서 직역이든 의역이든 뭔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 싶으면 외부에 좀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건 저희 팀원들이 외국어를 다 잘해가지고 저만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겸손하게. 네, 아니 진짜인데요. 네,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프레스토님이 팩트체크할 가짜뉴스는 어떻게 고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고르는 것도 있고 시청자분들께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저의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저희가 특히 유튜브가 요즘 거짓 정보들이 많다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 팀의 한 명 여기 앉아서 일을 하는 김 땡땡 작가가 거의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듣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유튜브에 노출된 컨텐츠들을 압축적으로 빠르게 스크린한 작업을 하죠. 그래서 뭐가 좀 석연치 않은 정보들이 있다. 근데 그게 많이 퍼졌다. 혹은 유튜브를 건너서 카카오톡 그리고 기성 언론으로 막 이렇게 전파가 된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죠. 이지원님이 팩트체크는 이전부터 5명 정도로 유지되었는데 사람을 더 늘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네. 고위층 분께 아까 보셨죠? 네.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셜 라이브 방송부터 팀복을 입고 아까 흰색.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가져와서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네. 흰색 팀복을 입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월간 팩트 체크니까 네. 올해는 이제 끝이 났네요. 네. 새해에 올해 아쉽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좋습니다. 마음에 없는 그 시체가 영혼 없이? 별로여서 못합니다. 글씨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제가 다음에 내년에 꼭 좀 네. 젊어진 글씨체로 저도요. 저는 조금 성숙한 빠른 바쁜 글씨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금방 배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